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앞서서 어제 제가 올린 영상에 이렇게 남겨주신 댓글 중에서 이거는 좀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싶은 그런 내용들을 잠깐 얘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혹가다 그런 댓글들이 달립니다. 왜 좌파 공격 안 하느냐, 왜 이재명 공격 안 하느냐, 윤석열 까는 거 보니까 좀 완전 좌파네,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뭐 모르겠습니다. 제 채널을 최근에 보신 분들, 제 영상을 최근에 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제가 과거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소위 말해서 보수 정권을 자처한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정권을 자처한 적이 있는가?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보수 정권이라고 인식을 했던 그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비판을 하니까 저 좌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리고 또 왜 항상 윤석열 대통령 부분만 이렇게 비판을 하냐, 이재명이나 공격해라, 이재명 공격 안 하는 거 보니까 너는 좌파다, 이런 논리로 댓글을 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일단 그 논리 자체가 너무나 안타깝고, 두 번째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재명 공격해봤자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물론 비판할 게 수두룩한 사람이고, 여러분들, 이재명이야말로 일각에서는 정말 우리 사회의 절대 악이다, 거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재명의 별명도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할 게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비판할 게 너무나도 많지만 그 비판할 이유가 없는 게 이재명에 대한 그런 인식은 누구나 다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재명을 공격해봤자 뭐 별 소득이 없습니다. 이득이 없습니다. 왜냐? 이재명의 지지층은 너무나도 공고하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여러분들, 여기서 그 어떤 범죄 혐의가 추가된다고 해도 이재명 지지율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재명이는 그 스스로 이렇게 주저앉는 게 최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리 이재명을 공격한다고 해도, 그 누가 이재명을 비판한다고 해도, 그 각종 언론 매체들이 이재명과 관련해서 막 사설과 칼럼을 통해서, 기사를 통해서 이재명이를 비판한다고 해도 이재명 지지율이 까딱이 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느냐?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경우에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제가 본격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기 시작한 게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30% 초반쯤,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20%대 후반이었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들어오고 나서 당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같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갖다가 물러나라 그러고, 한마디로 이 총선 과정에 초를 치고 찬물을 끼얹고, 그런 과정에서 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걸 보면서 정말 비상식적이다, 왜 저런지 모르겠다, 정무적 감각이 영 꽝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이런 점들은 좀 잘못됐다고 비판을 해야 되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 문제는 그 전부터 비판을 했습니다. 왜냐? 이거는 제가 요 전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 대통령 배우자가 대통령의 배우자란 이유로 그렇게 나서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로 저는 반대합니다. 이건 제 개인의 주관이라기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런 권한이 없는 사람이 왜 나섭니까? 나서기를. 왜 나선다는 오해를 자초합니까? 왜 나선다는 오해를 자초함으로 하면서 정권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그 정권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만들었습니다. 근데 왜 떨어뜨리냐 그 말입니다. 왜 총선에서 지게 만드냐 그 말입니다. 왜 정권 재창출의 기반을 갖다가 허물어뜨리냐 그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분노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건희 씨 문제는 그 전부터도 비판했었고, 윤석열 대통령 비판도 총선쯤부터, 총선 과정에서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만, 그때 그렇게 본격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총선 대참패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언행들을 보면서 바뀌지 않는구나, 정말 자기 때문에 총선에 졌는데도 저러고 있구나,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지는 과정들을 보면서 어디 하나 혹평할 구석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구석이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정권의 위기를 자초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판을 해왔던 거고, 앞으로도 계속 비판할 겁니다. 왜냐?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내일 오전에 대국민 담화및 기자회견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정도 상황이라고 한다면 정말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 아무리
불통, 독불장군,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좀 바뀌거나 바뀌는 척이라도 하거나 조금 고개를 숙이는 척하거나 이렇게 민심을 다독이는 척하지 않겠느냐, 그런 자세를 보이지 않겠느냐.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전까지 2년 반 동안 봐왔던 윤석열 대통령을 고려했을 때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런 어떤 기대와 우려 이런 것들이 공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대국민 담화를 우리가 기대하는 바에 미치지 못하거나 또는 전혀 반대, 오히려 자신의 국정 성과에 대해서 홍보하는 장으로 활용한다거나 이럴 경우에 정말로 앞으로도 바뀌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확신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비판을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 집권 2년 반 동안 이뤄져 왔던, 진행돼 왔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비판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 오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인식들을 많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편이란 이유로, 그 다음에 뭐 보수라는 이유로, 그 다음에 문재인 5년 그 압제 거기에서 벗어나서 정말 이 윤석열 정권을 만들었다는 그런 기쁨, 이런 거에 약간 취해서 제대로 이렇게 비판과 견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 왜냐? 어쨌든 다 정권입니다. 정권. 그 정권은 견제와 비판이 없을 경우에는 스스로 고인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고인물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게 너무 소홀했던 거 아닌가? 그러면 앞으로는 정말로 제대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걸 만약에 하지 않을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그런 행보를 갖다가 견제 비판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로 대한민국의 우파는 괴멸된다. 이런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제가 좌파라서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재명 빠라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근데도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저 좌파다, 저거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딴 데 가서 다른 영상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뭐 많지 않습니까? 소위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한다는 그런 유튜브 채널들 많지 않습니까? 고성국, 배승희 뭐 이런 유튜브 채널들, 이봉규.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간혹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다. 그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를 지지하지 않는다? 그러면 뭔 말입니까? 나 한동훈 되는 거 싫다, 이렇게 여기실 수도 있는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저는 그전에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있지만, 일단 제 직업 특성상 그 특정인을 갖다가 누구를 지지한다, 지지하지 않는다, 누구를 반대한다, 이런 얘기라는 건 조심스럽습니다. 첫 번째,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런 말을 해가지고, 물론 그게 이제 나중에 재조명돼서 이제 떴지만,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동의를 했지만, 자기는 사람한테 충성 안 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그와 마찬가지로 저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뭔가 사람을 놓고 지지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 그 사람이 지금 하는 얘기가 과연 맞는 말이냐,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입장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하고 동조를 하는 거지, 그냥 그 사람이기 때문에 지지를 하거나 지지하지 않거나 그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한동훈 대표한테는 한동훈 대표라고 그러고 이재명이한테는 이재명이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재명의 말은 전혀 설득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재명이가 얘기하는 대한민국은 제가 바라는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이재명이가 자기의 온갖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 앞에 내놓는 그런 말들은 제 귀에는 궤변으로 들리고, 대국민 사기로 들리고, 대국민 모욕으로 들리고, 대국민 기만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전 정치인으로 인정하기가 싫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재명이는 지지 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정치인으로 인정하기가 싫습니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그 사람이 제1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정치인으로 제가 인정 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치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정계 은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제가 한동훈을 지지하지 않는다, 이게 한동훈을 반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누구를 반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지지한다는 게 아니라, 이 영상에서, 매 영상에서 예를 들어서 한동훈 대표의
말을 갖다가 제가 인용을 하면서 얘기를 할 때, 아, 이 부분은 옳다. 이 부분은 내가 동의한다. 이럴 경우에는 그걸 지지하는 거고, 그렇지 않고 한동훈 대표라도 틀린 얘기를 할 경우에는, 한동훈 대표라도 제 생각과 다른 얘기를 할 경우에는, 그 얘기하는 게 근거가 빈약할 경우에는 비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막상 투표장에 가서는 그 누구한테 투표를 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사람을 놓고 저는 지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 매 순간순간에 그 사람의 입장과 그 사람의 주장과 이런 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겉으로나마 형식적으로나마 기계적 중립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간혹 강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뭐 한동훈을 뭐 반대한다거나 한동훈을 일부러 비판한다거나 또는 한동훈을 그냥 무조건적으로 한동훈 대표 표현에 따른 무지성적으로 이렇게 옹호한다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저를 봐오셨던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어제 이 대통령실 인사, 윤석열 대통령의 이 아전 인수격 인사, 내로남불식 인사, 한동훈 대표는 분명히 인적 쇄신을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실에서 인위적인 국면 전환용 보여주기식 인사는 없다. 왜? 아니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인사 교체 이유가 없는데 그런 요인이 발생해야 하는 거지. 그걸 갖다가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된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어저께 이 윤석열 대통령의 아전 인수격, 내로남불격 그 인사의 전형이 뭐냐, 그 사례를 든 게 바로 이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강모 씨, 음주운전을 한 자, 용산구 서빈공동에서 한남동까지 5km를 음주를 하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질주를 한 자. 그랬더니 경찰의 음주 측정도 2차례 거부하고 세 차례 그 이제 측정을 시도했을 때 그 알코올 농도가,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그 다음에 거기에 불복해서 체류를 했더니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온 자. 그래서 뭡니까? 벌금 800만원? 그 다음에 이게 뭐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2개월 맞고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 얘기했는데 저는 그걸 잘 몰랐습니다만 오늘 복귀했습니다. 오늘 기사가 떴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국민들 그 기사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짜증이 치밀어 올랐을 겁니다. 이게 바로 윤석열이 얘기했던 공정과 상식이냐? 이게 바로 정의냐? 이 나라가 정말 제대로 된 나라냐? 이게 나라냐?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공교롭게도 저는 강모 씨가 오늘 대통령실에 복귀한지 몰랐습니다만 어제 사실은 자정을 넘겼기 때문에 오늘 얘기한 그게 정말로 뭐랄까, 이 윤석열표 공정, 원칙, 정의, 상식 이런 것들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이미 오래전에 내팽개쳤다는 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앞으로도 이게 두고두고 언급될 것이다. 심지어는 내일 오전에 대통령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도 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대체 뭐냐 대체 대통령실의 인사의 원칙과 기준은 뭐냐?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인가 궁금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 김건희 라인으로 의심받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쇄신, 정리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거부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뭘 잘못했는지 갖고 와봐라.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정부수석한테 내봐라. 전달을 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음주운전 한 거를 윤석열 대통령 모릅니까? 아니 구체적으로 그것도 얘기를 해줘야 됩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이 저 사람들을 못 자를까? 왜 경질을 못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어디 있는 사람들입니까? 바로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대통령실은 국정 최고 총괄 운영기구입니다. 그리고 아주 이 정권의 권부, 그 아주 내밀한 움직임까지 다 그자들은 봤을 겁니다. 그러면 그 은밀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내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밀한 게 과연 무엇일까? 그 내용이 무엇일까? 이건 제가 뭐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보고 겪고 또는
직접 어떤 지시를 받아서 이행했던 자들을 이렇게 내친다고 한다면 나중에 이게 또다시 자기들의 어떤 정권의 안위에 부담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어떤 불안감, 두려움 때문에 내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이런 의심도 아마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서론이 너무 길어졌습니다만 본론을 얘기하려고 하니까 벌써 15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얘기하고자 했던 김건희 특검법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 요 바로 다음 영상에 이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제목을 어떻게 달아야 될지 지금 순간적으로 지금 고민했는데 마땅한 답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에도 좋아요를 눌러달라고 부탁드리긴 좀 민망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의 의견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곧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